조달파오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에 대한 6가지 예시 문제가 큐넷에 나왔습니다. 조달파오와 함께 6문제 풀어보시면서 앞으로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겠구나 하는 부분을 좀 감을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큐넷 사이트 한번 가서 제가 어디에 이런 정보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큐넷 사이트 출제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년 신설 종목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 예제 문제 안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런 국가기술 자격 시험은 큐넷에서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예제 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조달관리사도 공개용으로 수험자용 예제 문제가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필기시험 예제 문제를 안내해 드린다. 대상 종목은 공공조달관리사다. 그래서 공개 내용은 지금 필기시험이 저희가 세 과목이잖아요. 첫 과목이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거기서 이제 두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인 공공조달 계획 수립 및 분석. 여기서 두 문제. 그리고 마지막 필기 세 과목인 공공계약 관리. 여기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총 6문제를 한번 예제 문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사항은 해당 내용은 예제 문제로 정답 및 해설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파워가 직접 문제 6개를 읽어보면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상단에 첨부 파일, 이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 수험자용 필기시험 예제 문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80문항을 2시간 안에 사지 태길 형식으로 이제 풀게 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6문제 한번 예시로 한번 풀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왠지 이게 좀 긴장이 되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마음속으로 정답이 몇 번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달파워가 이게 정답입니다. 얘기를 하면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의 수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시고 잘 맞추시는 분들은 지금 학습을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계속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조달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 가시면 됩니다. 아직 좀 많이 틀리셔도 돼요. 아직 시간이 7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서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 합격 가능하십니다. 자, 첫 번째 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의 계약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한번 1, 2, 3, 4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정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1번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언뜻 봐서는 1, 2, 3, 4번이 다 정답 같거든요. 그런데 수의 계약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라면 3번이 거리가 멀다라고 아마 문제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공공조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쟁이 원칙이면서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정성 및 투명성과는 좀 거리가 멀죠. 왜 그러냐면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2인 이상을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 안내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결정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비경쟁 방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제 3번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 무엇일까요? 역시 1, 2, 3, 4번 중에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정답은 해지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해지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약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이제 일정 시점부터 효력을 중지시키는 이제 행위를 이제 해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해지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필기 과목인 공공조달 계획 수립 및 분석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아주 반가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저희 공공조달 관리사 카페에서 손글씨 공부라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시험일까지는 매일매일 하나씩 손글씨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 한 5일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5일째 안에 제가 손글씨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입찰 공고 명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자 1, 2, 3, 4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또 정답을 한번 머릿속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셨다면 정답은 1번입니다. 계약의 중간 보고일은 명시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제가 카페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손글씨 공부라고 그래서 입찰 공고에 명시하는 내용 5가지를 적으시오를 예측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36조 입찰 공고의 내용 부분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무래도 손으로 적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전에 이 1번 문제 딱 보는 순간 역시 손글씨 공부가 효과가 있구나를 확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저희 공공조달 관리사 카페 오셔서 한번 이 손글씨 공부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잘 되고요. 기억력 향상에도 진짜 도움이 잘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손글씨 공부에 대한 주제는요. 조달 파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계속 진행을 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손글씨 공부 조달 파워가 어떤 부분으로 매일매일 정보를 올려주나 이 부분만 잘 보셔도 아마 몇 개는 문제 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또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도 잘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계약 예규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계약 담당 공무원은 협상이 성립이 된 후에 며칠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가. 자, 이런 부분도 실무를 하는 계약 담당자분들이 조달 파워 카페를 통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정답은 10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맞아요. 10일로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상에 10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
공공계약 관리라고 하는 과목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상에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 2단계 경쟁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역시 기역, 니은, 디귿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보시죠. 자, 지문이 좀 기니까 좀 시간 드릴게요. 기역은 재해복구, 니은은 방역사업, 그러니까 디귿은 수요기관이 명백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2단계 경쟁을 예외를 요청을 한다. 이런 경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2단계 경쟁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이런 내용은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살펴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물품, 용역 위주로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사 업무가 좀 어렵거든요. 조달 파워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금액은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 한번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는 한 건 공사의 금액이 땡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0억 원 미만에서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4항에 아주 명확하게 10억 원 미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난이도라면 제가 생각한 수준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공공조달관리사 1회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나올 것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6문제를 저도 한번 풀어보면서 그래, 이 정도 나오면 좀 조달 업무를 하던 분들도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예 조달 업무를 모르시던 분들도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서 이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겠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큐넷에서 이제 공공조달관리사의 어느 정도 시험 난이도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저 조달파워도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카페 회원분들을 위해서 요 정도 난이도로 이제 시험 예상 문제도 좀 만들고요. 또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요 정도 수준으로 제가 난이도 조절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좋겠구나 라는 감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소통해 주시고요. 그럼 조달파워가 최대한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관리사 카페에서 필기시험 공부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실기 필답형 시험까지 마스터해 가시면 합격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믿고서 한번 같이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